동해에서 설악으로 넘어온 바람이 사람이 사는 땅까지 뒤흔듭니다. 용대리는 이제 황태의 계절. 눈보라가 치는 그곳에 가장 치열한 초월로의 삶이 있습니다. 60여 년을 이어온 황태 농사꾼의 숙명. 혹한을 견뎌야 하는 것은 황태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도 이게 댕긴 데인데 또 떨어졌잖아요. 아 그래요? 얘가 계속 댕겨야 돼. 얼렁 쉽게 말하면 떨어진 거라 그러는데 낙태라고 이게 딱 떨어졌다고 낙태라 그랬다고. 이건 하도 봐서 이제는 아주 이력이 나서 뭐가 있다는 걸 다 안다고 나는 보면 멀리서 보면. 내 집 안방처럼 훤한 덕장. 수천 번을 오갔을 그 길 위에 아버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다니시는 거잖아요, 내가. 왔다 갔다 저녁 때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진돗개비 내리는데 주우려면 그 밑에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젖은 데를. 그럼 온몸이 다 젖어요, 그 추운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속상하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칼바람에 혹한을 견디는 일. 아버지는 오늘도 땅 위에서 출렁거리는 또 하나의 바닷속으로 기나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 누가 겨울을 농한기라 했던가요? 용대는 이맘때가 대목. 찬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마을 전체가 들썩입니다. 그 시작은 성탄절 무렵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 용대리에서는 오라이 오라이 함성이 사방에 넘쳐났죠. 덕장 곳곳에서는 묘기도 펼쳐집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미꾸라지처럼 덕목 사이를 오가고 이맘때 명태는 모두 용대리행. 그 수가 무려 3천여만 마리라니 바다를 통째로 옮겨온 격이죠. 산중에 펼쳐진 또 하나의 바다. 그곳이 바로 용대리입니다. 한 차에 몇 박스나 돼요? 이거요? 130개 정도 될걸요? 박스에는 혹시 몇 마리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한 50마리. 50마리가? 오라이! 자! 청춘들에게 질소냐?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도 있습니다. 영하 20도 칼바람이 무에 그리 좋을까요? 어르신은 내내 한박 웃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때만을 기다렸답니다. 차가 계속 오네요, 아버지. 아예 오늘 40대가 온다는데 40대? 예. 그동안 안 온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왜 몰려요? 날이 뜨뜻해서 안 오던 게 이제 날 오늘부터 추니까 비오고 온다고 그래. 다 뿌렸어. 밀어줘. 밀어. 기다렸던 님이 오셨으니 78 노구에도 힘이 넘쳐납니다. 뭐라도 거들어야 마음이 놓이는 어르신. 하지만 그런 어르신을 걱정하는 눈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 미끼로 와서 차다 제대로 못 들어가서 큰일 났다 이거. 아유. 아니 그냥 집에 들어가게 해서 여기. 알았어. 최기철 옹의 아들 최종국 씨입니다. 오세요 그냥. 2대째 이 덕장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장이죠. 아들에게 짐이 되려는 것은 아닌데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바깥에 나오지 말래 이제. 뭐라고요? 아들이 들어가래 춥다고. 들어가지 말고. 최 씨 부자의 고집이 막상막합니다. 아들은 들어가라고 성하고 아버지는 못 들은 척 다시 덕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아들 눈만 피하면 그만. 조심해서 잘해. 어? 노장이라도 역전의 용사인데 내가 저 도와주러 왔다 너. 어? 이쪽 건 넘어는 게다가 아들 녀석의 일 마냥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 나하고 한동계이요. 나하고 같이 일하다가 이것도 아들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와. 이거 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졸업을 하니까 아들이 와서 또 같이 또 하겠다 그러는데 뭐 해야지 뭐. 일이 좀 수입은 괜찮은 편이에요. 어때요? 지역에서? 겨울에 좀 농한기니까 예. 이거면 괜찮은 거죠 수입이. 수입이 괜찮아요? 이 용대리에 젊은 분들이 꽤 제법 계시다고 들었는데 한 4, 50대, 30대 하면은 한 60명 정도? 60명 정도 용대리에만. 와. 이제 나갔다 다 들어오신 분들이죠 거의. 들어와요? 다시? 힘들면 들어와야죠 바깥으로. 여기는 살살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가을 되면은 네. 뭐 산으로 댕기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오게 되죠. 떠나니도 불러들이는 명태입니다. 전국에서 소비되는 물량의 7할 이상 이곳을 거쳐가니 가장 부족한 것은 일손. 오죽하면 그 옛날에는 집에서 키우는 개도 덕장이를 거둔다 했을까요? 그것도 날이 따뜻하면 허사니 날씨가 녀석들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몸 되시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요? 너무 추우면 백태가 되고 또 덜 추우면 먹태가 됩니다. 적당히 추워야 노랗게 익어가지요. 이거는 왜 따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걸어야지 거기다 섞으면 안 되지. 이걸 보고 노가리라 그러나 노가리. 노가리. 예. 열통 이건. 노가리. 10분짜리. 예, 작은 거. 노가리가 저도 명태라고 명함을 내미네요. 안 되지. 아니 이게 활복했지. 이게 활복해서 박스에다 냉동에 냉동에다 누찌게 잘못 들어갔겠지 이게. 미운 오리 새끼가 섞인 셈. 그래도 일단은 명태 족속이니 덕장 귀퉁이라도 자리를 내줄 수밖에요. 아마 이런 건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더 이렇게 큰 거. 이거 엄청 크네요. 이걸 보고 삼통이라고 또 삼통이라 그런다고 그런 게 삼통. 3통. 예. 아유 크지. 이거는 8통. 응? 이건 3통이라니까 토주가 큰데 올 크지 큰지. 옛날에는 큰 게 이렇게 큰 게 있고 자랐어. 이 동해안에서 난 거는 자랐어. 동해안에서 무진장 날 자른 거야. 이렇게 큰 게 없었어요. 이렇게 통통해지는 않고 그냥 쪽쪽 빠지고 그랬다고 옛날에는. 당시 동해에는 명태가 지천이었습니다. 개도 물고 다닌다는 시절이었으니 바닷가에서는 명태를 말리는 일이 허다했고 당시에 우리는 그것을 북어라고 불렀죠. 산골에서 명태를 말린다니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기가 원산서 살았는데 명태를 걸었는데 노랑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용대리 30도 이상 되는데 걸으면 좋은 고기가 나올 거니까 한번 내가 돈을 덕장 그 해놓은 걸 대고 여기서 반 대고 이래가지고 같이 동업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형태가 없었던 거네요. 아유 없었죠. 여기는 덕장이고 뭐이고 이거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한 거지. 당시 용대리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얼음을 얼려서 팔다니가 최귀철옹이었죠. 얼음 대신 명태라니 귀가 솔깃했답니다. 용대리 황태의 역사가 탄생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덕목을 세우고 명태를 걸었답니다. 용대리 최초의 덕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 따라갈 데가 없었어. 네.
바람이 지금도 여기 뭐 저기 뭐 바람 안 불면 여기 바람 불잖아요. 바람도 무진장 보고 춥기도 춥고 그래가지고 고기가 개울에서 갖다 이 저기 걸어놓으면 그냥 탱탱이 얼어가지고 퉁퉁퉁퉁 저거 했고 저거 했다고. 여름철에는 아주 여기가 시원한 물이 내려오면서 아주 그냥 저 산골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거 돼가지고 거기 아주 그렇게 시작한 덕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고생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손질한 냉동 명태를 내걸면 그만이지만 당시엔 한겨울 계곡에서 명태 소까지 헹궈야 했으니 옷은 꽁꽁 얼어 갑옷이 됐고 겨우내 동상에 시달렸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무조건 남의 공사판에 가서 일한다 하면 어른들 따라가서 공사판에 가서 일하고 그냥 그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는 그냥 일하고 그랬어요. 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 돈 벌어 가지고 먹고 살래니까는 이제 그렇지 뭐. 그게. 아이 그래도 그 원망 안 해 나 절대. 내 운명이 그거다지 그걸 탓하거나 그러진 않아 나 절대.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당시에 야무지고 시린 꿈도 이제는 머나먼 옛일이 됐습니다. 나무 이거 깨울 된 건 깨울 됐지. 예. 여기 참나무 같은 건 한 50년 됐죠. 여기 50년 된 예, 50년 된 거예요. 응? 어이구. 50여 년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덕목들이 이제야 은퇴를 선언하네요. 21살 앳된 청년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단단한 덕목도 겨우 견뎌낸 세월입니다. 나무도 은퇴를 하는데 아버지는 은퇴를 안 아이 은퇴가 무슨 은퇴래. 아이 저기 은퇴를 해본 자식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다 뒷단돌이 해주고 다 해야만이 그 아들이 또 먹고 손주도 먹고 살고 그렇지. 나 혼자만 먹고 산다면 안 해지까지 이거 땅 팔아가지고 그냥 먹고 앉았지 뭐라 하겠어. 최규철옹은 슬하에 일남 5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셋째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었죠.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겨우내 혹한을 견뎌야 하는 가업입니다. 여기 학교 다니는 거 빼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에서부터도 2학년 때부터 같이 일했어요. 일하고 여태까지 계속. 그 아드님께서는 왜 이게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을까? 공부를 못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항상 봐왔고 네. 내가 또 자신 있는 게 이게 황태뿐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 아버지의 인생은 이제 아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분가를 한 것도 겨우 7년 전. 아이들 학업 때문에 감행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덕장 지척에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뒷문만 나서면 덕장이니 부부의 세월도 그리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찬바람이 불면 삶은 더 치열해졌고 얼었다가 녹기를 되풀이하면서 시련의 지혜도 배웠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구수한 게 좋은데 맞아 뭐봐. 아 시내에서야 가끔 먹지만 우리야 심심하면 그냥 또다시 먹고 그냥 저거 하고 그러니. 노다지. 혹한의 땅에서 일가를 이룬 부부의 밥상에는 늘 아들이 함께합니다. 떨어져 살지만 매일 덕장으로 출근을 하니 부부에게는 더없이 위로가 되죠. 일단 뭐 다 정리 다 해놨으니까 또 오늘 그냥 푹 쉬세요. 잠깐 많이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걱정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 언저리가 묵직해집니다. 아니 남의 애들은 번번이 노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이 힘든 일을 다 하니까 얼마나 아버지로서는 아주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저거다. 살도 이러니 아들이 아버지 삶 주는 바람에 덕장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나 내 대를 밀려가지고 일해내냐고 고상 직장인 해잖아 지금 뭐 뻔히 보잖아 지금. 마음이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저거겠어. 응? 아니 난 죽겠다.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황태가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용대리 사정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혹한의 땅은 마을이 됐고 12개의 덕장도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죠. 반세기 만의 용대리에는 공장도 들어섰습니다. 황태를 가공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서 어르신들 주머니 사정도 한결 나아졌죠. 뭐 집에서 놀기 심심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집에서 뭐 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거죠. 노인 일자리라고 노인들 그 일하는 일자리라고요. 그렇죠. 노인 일자리. 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농사도 기계로 짓는 세상인데 황태는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니 중국산 황태처럼 기운 좋은 녀석이 덤빌 때면 앞날이 까마득해지는 종국씨입니다. 녹록지 않은 삶. 예나 지금이나 황태 인생은 치열합니다. 5월달까지 황태가 이제 바깥에 이제 뭐 있어야 돼요. 있는 부분을 그 모든 관리 그다음에 뭐 지켜보고 있고 하는 거는 아버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황태는 노력이 10%고 하늘이 뭐 90%를 만들어 준다 그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아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 그게 반대라고 생각해. 하늘이 10% 주고 우리 아버님이 한 90% 정도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마음속으로. 용대리는 아직 자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인근에 고속도로만 생겨도 마을 전체가 휘청이죠.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니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때문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용대리는 오히려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국도가 무용지물이 된 탓이죠. 대다수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니 마을을 찾는 손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 용대리에서 덕장 최고 오래됐어요. 저희 50년 됐어요. 오래됐다. 아니요, 진부령 덕장. 어머니. 활로를 찾기 위해 가족 모두가 나섰지만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황태는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아버님 매일매일 황태 덕장을 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봄 되면은 비 오고 그러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럼 진짜 저도 해봤지만은 그 진돗개비 내리는데 주우려면 그 밑에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산하고 비교를 거기는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인건비가 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아버님이 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깝죠. 진짜 깎아주기도 싫죠. 황태는 하늘이 짓는 농사라지만 사람의 목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또 떨어지고. 하늘에 줄 하나를 긋고 명태를 매단 격이니 아버지는 겨우내 종종걸음 허리 펼 새도 없답니다. 이걸 주워야 된다고. 이걸 주워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낙엽이 이보다 더할까요? 쓸어 담을 수도 없는 녀석들. 이게 왜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 불고 그러면 많이 떨어져요. 바람 불면? 예. 오늘 또 이게 바람이 안 부르니까 그냥 그거만 해지만 하면 바람 불면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걸지 또 이렇게. 아이고. 눈이 온다 그러면 눈 속에서 썩은다고. 썩으면 이거 한 마리에 3,000원, 4,000원 가는 거 다 썩이면 그만큼 고기 임자가 손해가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뭐 댕기면서는 이걸 주워서 걸고 다 관리를 하는 거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거는 그 관리를 해야 돼. 그냥. 덕장에는
고기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규철 옹도 처음에는 남의 고기를 관리하고 그 노임을 받는 형식으로 황태 농사를 시작했지요. 지금은 내 고기도 있지만 소작농을 지었던 오랜 습관이 늙은 농부의 마음을 부산하게 합니다. 오늘 나 따라다니느라고 괜히 고생만 해놓은 거 아니야. 괜히 쓸데없이. 가서 얼른 가서 집에 들어가야지. 이거 옷 다 젖어. 네. 비바람에 아버지의 어깨가 젖어듭니다. 눈보라치는 덕장은 장엄하면서도 서러워서 그 안에 생을 이어가는 모든 존재들은 온몸으로 겨울 칼바람을 견뎌야 했지요. 황태 농사는 시간을 걸어두는 일이었습니다. 겨우내 얼었다 녹기를 거듭한 덕장에 봄 기운이 스며들기를 기다리며 고된 노동의 시간을 견디고 또 견뎌야 했지요. 오랜 습관처럼 굳어버린 아버지의 세월.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기에 시리도록 서러운 혹한의 겨울도 가슴으로 품어 안았습니다. 덕장에서 마주한 질긴 삶의 풍경 하나. 그것의 이름은 어쩌면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거둬들인 황태가 이제야 햇빛 구경을 나섭니다. 덕장에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황태는 다시 6개월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구수한 맛을 더하기 때문이죠. 이게 17년도에 걸어가지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다 걷어서 창고에 저장이 돼 있던 거를 이제 지금 이제 작업해서 이제 이 황태 구이용 이런 걸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황태 구이도 하고요. 명절 대목이니 마을의 일손도 분주해집니다. 명태를 잡고 얼리고 그것을 다시 말려 손질하기까지 40여 명의 손길을 거쳐야 한다니 그 정성 덕분일까요? 흔하디 흔한 명태가 1년여 만에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으니 어르신들에게도 이만한 효자가 따로 없지요. 뭐 잘하는 사람은 하루에 뭐 6만 원, 7만 원 번대요. 근데 우리는 손이 잽싸지를 못해갖고 조금 멀어요. 이제 안 먹고 이제 서울 애기를. 용대리는 겨울이 농번기. 사방에 일거리가 넘쳐나니 겨울철에는 경로당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허허벌판이었던 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고기 걸고 계셨어요? 와서 그냥 심심해 조금씩 도와주고 그러지 무슨 그냥 뭐 어떻게 한가했냐? 아니 한가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왔다가 집에 들리니까 여기 고기 거신다 그래서 난 보기에는 저거 문봉화 씨도 당시의 용대리를 기억하고 있죠. 그때의 청년들은 모두 역전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작은아버지라고 부르죠. 아, 작은아버지? 예. 아버지 우리 친정 아버지 의형제를 맺으셨거든요. 그래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시지만 한 마을에 있으니까. 아니 뭐 왔으니까 들어가서 예. 옥시기 삶아가지고 옥시기 먹고 그리고 아 예? 아 그래요? 아유 그 정도 출출한데 잘 됐는데 옥수 좋아하거든요. 이왕이 뭐 조카 딸 허허벌판에서 인연을 맺었으니 남의 자식도 귀하기가 내 딸 같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옥수수 범벅이에요? 네? 옥수수 범벅. 옥수수 범벅? 예. 박오견 씨가 추억의 음식을 상에 올립니다. 먹거리 부족했던 시절에 줄인 배를 채워주던 음식. 겨울에 잘 해 먹어요. 아 겨울에. 예. 옛날부터 이렇게 잘 해 먹었어요. 저기 겨울 별미예요. 그 음식을 마주하고 먹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을 보냈던 이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지요.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뭐처럼 좋겠다고 왔는데 이거 먹어봐. 맛이 없는 거. 문봉화 씨도 옥수수 범벅은 오랜만입니다. 진짜 별미네. 아 이거 작은 아버지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딴 일은 해주지도 않아. 이렇게 먹어 빨리. 맛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거친 음식 같아도 옥수수 껍질을 일일이 벗겨야 해서 정성은 산해진미 못지 않습니다. 물 좀 달아. 진짜 달아. 이거 뭐 설탕 넣은 거 같아. 더불어 늙어가는 이의 손길에도 따스한 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전할 때면 쇠기초록 내외를 찾는 봉화씨죠. 오겠어. 이거 좀 달아.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정겹습니다. 나이 먹으면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어제 저 독국기 올라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쭉 까졌어. 한 사람이? 내가 까졌다니까 내가. 어머. 여봐 이렇게 까졌잖아요. 아이고. 왜 올라가니까 젊은 사람들 시키면 되지. 난 안 치고. 아이고 참네. 진짜. 그러다가 거기 그렇게 가스레지 이게 부러지기라도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떨어지면 노인네들 이게 이 뼈가 든든치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좀 안 하셔도 돼요. 아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 안 할 수가 없어. 난 보면 꼭 해지. 내내 또 다 하시고 이거 이제는 그만큼 또 아들도 그만큼 이제 기반 잡잖아요. 또 기반 잡고 있는데 뭐 나도 진짜 그게 따지고 뭐 지요. 본인이 그 뭐 이제는 뭐 나이 그만큼 드셨으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하고 손 떼도 되실 나이거든요. 그래도 안 하고 그냥 하셔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자식들은 좋죠. 그게 고기가 하나 땅에 떨어져 있어도 고양이가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새벽으로 나가서 다 걸어주시고 하니까 자식들은 든든하죠. 그 일하는 게. 일단 바람이 세니까 바람 맞는 거조차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바람이 너무 세면.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좀 됐으면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바람이.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세월 흐른 줄도 몰랐습니다. 줄줄이 딸린 식구가 7이었으니 세월 헤아려 보는 것도 호사였죠. 그렇다고 뭐 아유 아버지 그만두시오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불 속에서 누워 있으면 그게 뭐 좋은 줄 알아? 내 할 건 다 해 그래야지. 그래야 이 다음에 또 내가 죽으면 자식들에도 아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참 저거 했구나 이런 자식들이 생각을 하고 산다고. 아버지도 인생이 있잖아요. 아버지. 에이 뭐 아버지 인생이 무슨 있어. 그렇게 해서 살다가 갈 때 되면 뭐 가는 거고 그렇지 뭐 그런 걸 따지고 저걸 하고 난 그런 거 안 해 절대.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시려는 걸까요? 평소에는 덕장에서 살다시피 한 양반이 웬일로 창밖만 내다보며 집안을 서성입니다. 아니 뭘 이렇게 사가지고 나오시고 그냥 오지. 뭐야? 누굴 그렇게 기다린 걸까요? 둘째 사고야 둘째 사고. 군대 사이즈. 너 손주도 왔는데 나오는 둘째 사위도 오고 서울 사는 넷째는 일찌감치 도착했습니다. 안 보이면 이제 제명당해요 형제들끼리. 자주 제명? 응.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전화하고 오라 그러고 우리가 좋아요 저희는. 참 다복한 양반입니다. 금세 집안이 꽉 차네요. 선물 선물. 아직 아이고. 왜내 생일로 사고 이거 아버님 생신이니까. 네. 네, 그래서 장 보면서 네. 선물도 사. 아빠 바지 세탁에 입으시라고. 네? 아이고 걱정하다. 허리 30이 돼가지고 사왔어 30. 허리 조그만데 뭐 30이냐? 아버님 생신 때마다 이렇게 다 모이세요? 예. 자녀분들. 어머님, 장인, 장모님 생길 때마다. 어유. 그러자고 자식분들이 혹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은 아니고 그 부모님이니까 예. 찾아오는 거죠. 네, 부모님한테 찾아오는 거. 당연한 일도 당연하지 않게 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댁의 사정은 다르죠. 함께 고생한 세월이 남다른 가족. 지난날의 기억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인부들이 많으니까 그냥 막 내 불 떼고 그냥 가마솥에다 막 밥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랬어. 네. 거의 뭐 부엌에서 살아. 그래도 고생 많이 했어요. 나 아파가다가 34살에 다리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때 이제 얘네들이 다 세고 다 그랬어요. 굳은 일 도맡아 하던 둘째 딸입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생각이 많이 나지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요? 예, 아버지 이렇게 딱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울컥하고. 네, 그냥 너무 일 많이 하시고 고생하니까 그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서 안타깝고 맨날 생각만 하면 이게 울컥울컥 와닿고 그러죠 뭐. 자식 일이라면 고생도 사서 하시던 아버지.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들 삼시세끼 설익은 밥이라도 챙겨주어야 마음 편해하시던 아버지입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지는 내내 어색한 표정. 주는 것에 익숙한 아버지에게 오늘은 자식들이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어야 되는 거야? 잘 나왔네. 잘 나왔어. 가서 거기서 그냥 결혼식도 안 하고 사진 한 판 개울 그 좀 경치 괜찮은 데서 사진 하나 찍고 그냥 오셨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장의 사진으로 남은 그리운 시절입니다. 아버님 너무 좋으셨대. 당시 아내가 20살이었으니 지금의 손녀와 같은 나이. 잔뜩 해놨는데. 이렇게 생긴 게 나예요. 이렇게 생긴. 세월 흐르는 속도가 가끔은 아찔한 최규철옹입니다. 아, 요거를 일단 들어가면 격세지감이란 이런 걸까요? 그럼 전화. 이제는 세상 변해가는 속도를 따라잡기도 어렵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갔니? 왔죠. 전화 왔죠. 그래. 됐다. 그럼 이러면 된 거예요. 이제 알겠죠? 몰라. 전화 거는 법도 모르고 덕장밖에는 모르는 할아버지입니다. 손녀는 그 점이 가장 안타깝죠. 일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지금이랑 살던 거랑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이나 놀러 가고 그런 거, 공부 이런 거, 책 읽고 이런 거. 최규철옹이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합니다. 손녀가 운전을 배웠다니 기꺼운 나들이길에 아내도 싱글벙글 행복한 한때입니다. 야, 멋쟁이 모자 쓰셨네. 아이 털 모자 쓴 거보다 낫겠지. 이거 털 모자 쓴 거보다 낫지 그래도 아무래도. 해야지 그럼. 해학 입시를 치룬 녀석이 언제 운전까지 배운 걸까요? 기특한 마음으로 시승식을 하려는데 살살이 잘. 너무 겁먹지 말고. 괜찮아. 아이고 후진을 하다가 그만 일을 냈네요. 운전면허를 딴 것도 일주일 전. 잉크도 안 마른 초보 실력입니다. 아 망했다. 엄마 터졌다. 야 그래도 조금 더 했다 얘도. 아이고. 여기만 좀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에다.
그거 어떡한데? 아, 나 2차 생각만 하고서는 그냥 더 갔잖아. 어르신은 괜찮은 걸까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내 차량이 다시 출발합니다. 좌우를 살피다가 뒤를 못 본 거예요. 천천히 가. 빨리 가야지 말고. 아, 이거 엄마한테 혼나겠네. 재밌다. 재밌으세요, 어머니? 할아버지 깜짝 놀랐어. 긴장이 풀렸는지 차 안에는 웃음꽃까지 활짝 피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손주딸이 운전하는 차도 다 타보고 좋네요. 걱정은 안 돼요? 아, 걱정이 될 것 같으면 집에서 타지 않지. 아, 그래도 손주가 오래간만에 들어가니까 한번 좀 보고 어떻게 가나 하고는 보고 그러니까 타는 거지 내가. 왜 그 저 뒷차가 오는데? 큰일 날 뻔. 깜짝아. 천천히 가 그러니까 천천히. 저 천천히 가고 있어요. 다리 후들거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데 아이고 큰일이라도 치룬 것 같습니다. 선녀 성화에 못 이겨 나선 나들이길. 무엇 때문인가 했더니 할아버지 장갑 사주라는 거지. 할아버지 장갑? 어디 뭐 놀러 댕기니 이거 장갑을 끼고 댕기니. 할아버지의 낡은 장갑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할아버지 손실이 다 장갑 사준대. 아, 내가 노래해주는데 네가 날 사준다 이건 말이 되냐 이거. 아이고 참. 네가 뭘 해서 그거 해서 사줘 할아버지를. 코 흘리게 녀석이 언제 이렇게 큰 걸까요? 매일 덕장에만 있다 보니 다른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윗사람으로서의 소임이라고 여겼죠. 아니 뭘 볼 일이 좀 차 있는 데를 가야지 어디 뭘 볼. 네? 뭐라고요? 차 있는 데를 가야지 뭘. 인제 왔는데. 노는 것도 남의 옷을 입은 듯 익숙치 않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냥 가. 다음에 또 뭐 살 일이 있으면 또 오더라도 그냥 가. 도착하자마자 가자니 무엇이 그리 바쁜 걸까요? 집이 궁금해서 그러지. 아, 집이요? 응. 맨날 저렇게 궁금해하세요, 집을? 어디 가도 그냥 금방 가대 집에. 너도 집에 가. 하루쯤 집을 비운다고 큰일이 날 것도 아닌데 최규철옹의 마음은 벌써 저 멀리 덕장에 가 있나 봅니다. 집에 오자마자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덕장에 나가봐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겠지요. 출근하시는구나. 먹었으니까 또 나가야지 뭐. 새벽에도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덕장을 살피는 남편입니다. 그 세월이 벌써 58년이니 말릴 수도 없고 다만 건강을 해칠까 그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몇 년 전에는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에 가 입원도 다 하고 그랬는데 뭐. 몇 번은 그랬어요. 어지러워서. 이게 또 노동 중에 상노동이지 뭐. 아팠을 때 많이 아파가지고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럴까 봐 걱정이지 뭐. 나이가 많으니까.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젊은 혈기가 전부였던 최규철 옹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했고 그때의 습관은 지금도 버릴 수 없지요. 아유, 이봐 얼마나 사람을 따지는 뺏기는지. 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대번 짓고 뭐 난리 치잖아. 덕장에 일하는 사람은 안 지죠. 아주 영리해 영리하긴 아주 얘기는. 매일 똑같은 하루가 오히려 안심이 되니 힘겨운 세월을 겪은 탓입니다.
당시에 청년이었던 수많은 아버지가 그러했고 그들의 성실함이 자식들에게도 버팀목이 되었으니 자부심 또한 남다른 아버지랍니다. 잘 나왔다 진짜 뚱뚱해. 요거는 잘 나오고 요거는 조금 못 나왔다는 거야. 이게 빠졌잖아 이게. 응? 살이 많아서 이렇게 퉁퉁한 거가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이게 얼어가지고 이게 저거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얼어서. 근데 이건 얼었어도 이게 배디가 오그라들면 선에 쭉 빠져버렸잖아. 이렇게 퉁퉁해야 돼. 이렇게 퉁퉁. 무조건 걸면은 뭐 똑같이 드는 거가 이게 아니야. 추운 때 거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 저거 드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여긴 추운 지방에서 나는 이 털모자를 맨날 쓰고 다니잖아 이거죠. 응? 이걸 안 쓰면 왜 그러냐면 여기 머리 이게 대머리가 이거여서 더 추워. 그래서 장갑을 입고 아니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저 장갑이 다 떨어졌어. 장갑을 아버지 여기 다 기원. 아 내가 기웠지 뭐. 그래 아주 진짜. 손이 얼마나 적게. 어디 장갑뿐일까? 여기 손끝에 왜 아 이러세요? 이게 일을 많이 하니까 손톱이 다 이게 제대로 커지도 못하고 저거해. 그래서 그래. 덕장 곳곳에 아버지의 세월이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 언니야? 야. 뭐? 낙타 줍고 계세요? 오. 그래. 가자. 들어가자. 순대. 요즘 들어 부쩍 발길이 잦은 둘째 딸입니다. 아들, 딸 키워놓고 나니 아버지 생각이 간절하더랍니다. 아이고, 야, 간다. 너무 사진이 없더라 그래갖고. 아버지 사진. 예, 그래서 대대리 저 사람이 찍어둬야지만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예, 아직 마음이 급하고 이제 저급한 마음으로 이제 찍으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아버지의 남은 세월. 그래서 향미 씨는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세월을 화폭에 담아왔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덕장 안에서 이렇게 지금 때 떨어진 거 지금 작업 주워서 이제 걸으려고 작업하고 계시는 거죠. 눈을 감으면 떠오를 것 같은 풍경. 그것은 언제나 덕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뭐 그 그리움이죠. 맨날 삶에 그냥 그 덕장에 일하시고 하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죠. 그래서 너무 그 추운 곳에서 그 시린 손으로 그 명태를 줍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또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리운 마음에 또 그림을 그립니다. 둘째 딸 향미 씨는 늦깎이 화갑니다. 40이 넘어서야 겨우 붓을 잡았지만 열정은 그 누구 못지 않아서 고성군에서는 덕장을 그리는 화가로 화단의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런 딸의 첫 번째 전시회입니다. 아버지 오시냐고 고생했어요. 최규철 옹에게도 의미 깊은 자리죠. 전시장 곳곳에 덕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아버지의 계절.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덕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아버지. 지금도 그러하듯 덕장을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그 고랑대 올라앉아서 그냥 쥐어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그냥 저거지 뭐. 아이 어떻게 걸까? 여기 이렇게 해서 집어서 이렇게 걸고 그랬던 거야. 그거 아버지래요. 기분 어떠세요? 이 딸이 이렇게 아버지를 다 그려서 이렇게 덕장을 그렸으니 얼마나 좋은 거야. 좋구나 말하지. 기분 좋으세요? 좋나 말아요. 그림 속에 최규철 옹의 지난 세월이 있습니다.
잊고 살아왔던 그때 그 시절의 절박한 순간들. 그것은 딸이 아버지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니까 또 그 덕장에 가서 또 낙태 떨어진 거 주워 걸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얼른. 빨리 가. 덕장 생각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나지. 그럼 뭐 먹고 사는 게 그건데 무슨 딴 게 있어? 아버지의 인생은 혹한을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덕장은 진짜 아버지의 그냥 집이자 그냥 아버지의 일터자 그냥 다 그냥 아버지 인생인 것 같아요. 눈보라치는 황태 덕장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계셨죠. 열심히 하시고 뭐 곰처럼 일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다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해오던 거 그냥 저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한가운데 맨몸으로 매달린 것은 어쩌면 황태가 아니라 아버지였는지도 모르겠네요. 험한 인생길을 묵묵히 견뎌온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러했고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오늘도 아버지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겁니다.